안녕하십니까.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5년간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물론 이제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만 해도 공공택지가 대략 48만 가구예요. 향후 5년간. 게다가 이제 민간주택까지 하면은 대단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빠르게 정원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3기 신도시 등 주택 청약 시장이 커진다, 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분양을 잘 받는 방법 그랬는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단 청약은 그 흐름을 먼저 좀 보셔야 되겠죠. 예. 여러분, 첫 번째가 이제 주택 공급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보시면요. 제일 먼저는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시행사가 승인 신청을 시군구의 장에게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5일 안에는 5일 내에는 반드시 승인하도록 돼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승인 받으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걸 합니다.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몇 평형 몇 개 해서 평형별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청약 자격이 어떤 거,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청약 접수죠. 그래서 우리들이 청약을 접수하고 나면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당첨자가 발표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소위 계약 단계로 넘어갑니다. 계약 단계로 자주 빠르게 넘어가네요. 계약 체결 단계인데요.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는 이런 이야기죠. 계약 체결 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제일 먼저는 주택 소유 및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에서요, 이 사람이 이제 부적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래서 당첨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계약 단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계약 등 잔여 물량이 있다면 예비 입주자 공급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은 이제 예비 입주자가 미리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양 물량의 140%, 40% 여유분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양이 완료된다. 다음으로 아파트 모집 일정을 잠깐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10일에 있네요. 지자체의 분양 승인을 먼저 하죠. 그래서 분양 승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양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이제 5일 이전에 분양 승인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 바로 모집 공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청약은 일반적으로는요, 대략 한 3일 정도 기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하루, 일반 공급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투기과열이나 청약 과열, 청약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공급에 3일, 특별 공급 하루에서 4일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3일에 끝내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산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하죠. 그래서 당첨이 되셨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은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당첨자 발표일, 우리가 흔히 줄여서 당발이라 하는데, 당발일로부터 11일 이후에 하도록 돼 있어요. 과거에는 보통 일주일 뒤에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숙고할 시간, 생각 고민할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쭉, 뭐 계약도 보통 한 3일 정도 합니다. 특별 공급, 일반 공급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드디어 이제 수분양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상세하게 법규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그 통장의 사용 요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주택의 공급 대상은 우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는 게 다소 까다로운 이야기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그러면 이제 강원도 전체로 우리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 도를 우리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모집 공고일 현재 일단 거주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적어도 모집 공고일이나 그 전날까지는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되죠. 그 지역에. 그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은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개념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은 비교적 저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되고 1회 세대에 한 개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이제 민영주택은 조금 다르죠. 민영주택은 여러분 그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민간이 주로 건설한 것이고요.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지 않은 것, 즉 국민주택이 아닌 거죠. 규모로는 수도권은 이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민영주택인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입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의 집이 있어도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면 일단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당연히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단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 청약 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한번 설명드려 보죠. 청약 예치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특별시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요. 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나 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대죠. 이럴 때는 300이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00이다. 그 다음에 모든 면적에 다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1500이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광역시하고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시골인데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85제곱미터는 보니까 200이네요. 그죠? 200. 그런데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할 수 있으려면 500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주택 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2만원씩 쭉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일단은 1년에 12번만 넣으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청약가점제에 적용을 받으려면 소위 청약저축 가입 기간도 길수록 유리하죠. 그렇지만 일단은 2만원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아파트에 청약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민영이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금액을 맞춰서 소위 공고일 전날까지만 조건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때 1,500에 맞추시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모집 절차인데 여러분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일정 중심으로요. 그래서 모집 공고인데 이 모집 공고는요. 청약 신청 접수 5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신청을 접수받기 5일 전에 공고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일단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또 그것도 5일 전이에요.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청약 신청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공급 신청서 교부 및 신청 서류를 했는데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이지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면적은
수도권, 도시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가 안 돼야 되죠.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공공,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 또는 LH공사 또는 지방자치, 지방공사 이런 공공이 지었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민간이 지었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금 지원이 있었을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아까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된다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위별 여기 보니까 자 순위별 1순위 청약 자격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1년에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뭐 너무 쉽습니다. 6월에 6회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1순위는 뭐 비교적 쉽고요. 2순위는 또 1순위가 아닌 자죠. 그래서 더더욱 2순위는 통장 가입하자마자 2순위예요.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청약 통장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복잡했는데요. 요즘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인데요. 일단 여러분 대상자 보니까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면 되고요. 세대주라면 미성년자까지도 청약을 할 수가 있다. 세대주라면 그런 이야기고요.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되고 아까 별표 2에서 말씀드렸죠. 청약 예치금 기준 납입 금액이 만족돼야 된다. 예컨대 아까 수도권은 가장 작은 게 300이었고 제일 큰 게 모든 면적이 1500이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급에는 소위 우선 공급과 그냥 일반 공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이라는 게 뭐냐? 우선 공급은요. 일반인하고 청약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과 다른 점이 이건데 경쟁을 하되 어떤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보니까 해당 주택 공급 거주자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컨대 서울시의 우선 공급을 훨씬 많이 합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일부 그러니까 1000세대를 분양한다 그러면은 60% 한 600세대는 먼저 서울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4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상복합은 여러분 사업부지 자기 땅을 건설을 위해서 수용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먼저 준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업자라든가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선 공급하겠다 그 이야기죠. 자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 공급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제 행복지역이죠. 행복도시죠? 세종시. 거주하고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특별 공급인데,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 공급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이제 평생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란, 고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신혼부부 등, 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보호할 사람들, 사회계층 중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일반인과 청약 경쟁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일반 공급 물량하고는 별도로 쪼개서 주겠다, 그 이야기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컨대 우리가 강남 지역은 쪽의 일반 분양 물량이다.
아니면 3기 신도시다. 그럴 때 특별공급을 반드시 피가 많이 붙을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한번 쓰기를 권해드려요. 왜냐? 특별공급은요 1인당 평생 한 번밖에 안 줍니다. 평생. 그러니까 한 번에 피가 좀 많이 붙는 걸 사서 돈을 버는 거가 좋겠죠. 다음에 이제 이 업무 흐름인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국토부가 특별공급 대상이나 비율 몇 프로 할 건지 전체 분양 물량에 이런 걸 결정한다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관부처별로 뭐 예컨대 국가보훈처는 이제 국가유공자들을 추천하는 거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추천하겠죠. 이와 같이 소관부처별로 추천을 한다 그 이야기죠. 네. 자, 여러분 그 특별공급에서 자 일반적 특별공급인데 자 국민주택 같은 경우 하고요. 민영주택으로 제가 나누어서 대상자들을 쭉 놔뒀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예컨대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양받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지역의 분양사무실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서 분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걸 평소에 외워두고 계실 이유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그랬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공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이야기 드렸었죠. 공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지었거나 지자체 또는 LH공사나 지방공사 등 이 지은 것 또는 민간건설회사가 지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 그랬죠. 그럼 이제 민영주택은 공민주택이 아닌 걸 민영주택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85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그건 무조건 민영주택이죠. 누가 지었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이 지었는데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국민주택이에요. 그런데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영주택도요 85제곱미터 이하는 특별공급 물량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통해서 찾아 먹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좋은 지역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상세히 써놨으니까요. 이 자료는 한번 보시면 되고 공급 비율은 보통 10% 범위이고요. 각각의 항목에 따라 10% 범위여서 엄청 많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가장 많은 지역이 대략 30% 내외더라고요. 그러니까 30에서 35% 이내로 특별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으로 간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 혹시라도 나는 특별 공급에 해당할 것 같다라는 분들은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보셔야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 그 입주자 선정인데 입주자 선정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알아서 전산 검색을 통해 가지고 부적격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참고만 하면 되지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의 공급계약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공급계약서도 우리가 뭐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공급계약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주택 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죠. 일단 입주 예정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보증을 받는 보증기관들이 나와야 되겠죠. 또는 이제 호당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당연히 나와야 되고 대지면적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주금과 그 납입 시기 연체료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봐야 될 거고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융자 계획 그 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등 이렇게 쭉 계약서에 나와야 된다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분양 업무 흐름도를 좀 보시면
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제가 D-Day로 했어요. 그래서 D-Day로 해서 여기죠.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이제 D-Day로 해서요.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려면은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일 전에 승인 신청을 하고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 되면 결국은 이제 공고를 하겠죠. 공고를 하면은요, 결국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순서로 이제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하죠.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호수 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당첨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당첨이 됐다. 그러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약 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결제원에서요, 부적격자라든가 이중 당첨자 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양 현장에 가보면요, 부적격자가 꽤 나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은 3일 이상이라 그랬는데, 보통 3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분양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청약 통장을 일단 가입했고 1순위가 됐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 청약 경쟁이 심한 지역, 예를 들어 투기과열 지구이다. 지금 뭐 서울시 같은 데죠. 서울시는 전체 25개구가 싹 다 투기과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청약과점제를 적용하겠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이라면 결국 2년에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민영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요. 거기다 청약 가점도 꽤 높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지방이다. 그러면은 보통 6개월에 6회만 납입하면 되죠. 자, 민영주택이다 그러면은 기간은 똑같이 1순위 기간이 돼야 되고요. 보통 이제 수도권은 1년, 투기과열이면 2년, 그 다음에 청약 예치금이 우리 그 주택 공급이라는 규칙 별표 위에서 이야기하는 300에서 1500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청약을 할 것이고, 청약을 하면은 당첨자로 결정되고, 결정되면 이제 계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 너무 상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흐름도 중심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청약에서 당첨까지 소위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